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는 게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퉁이를 돌기 전까지 혹은 우주의 광활한 어둠 속에 숨어있는 모든 위험을 생각하기 전까지만이에요.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새로운 잠재적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점점 더 무서워지니까 경각심을 가져주세요. 먼저 하이퍼케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정말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이퍼케인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가 과열되면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하이퍼케인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인 허리케인과는 달리 성층권 하층을 훨씬 넘어서는 허리케인을 만들 거예요. 이러한 폭풍의 속도는 시속 804km에 달할 겁니다. 하이퍼케인 내부의 압력이 너무 낮아서 다른 허리케인처럼 빨리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하이퍼케인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요? 지구의 오존층 일부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은 북미 대륙 전체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격렬하게 회전하는 공기 기둥이에요. 보통 뇌우에서 뻗어나와 지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뇌우 내부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비나 우박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요.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구름 내부에 회전하는 기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기류는 수평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직이 되어 구름에서 떨어지면서 토네이도가 될 수 있어요. 일부 토네이도는 좁은 밧줄 같은 소용돌이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른 토네이도는 넓은 깔때기로 변하기도 해요. 토네이도는 강화된 후지타 척도를 사용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약한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시속 160km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다음 단계는 강한 토네이도입니다. 이러한 회오리 바람은 20분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최대 시속 320km의 바람을 동반합니다. 또한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시속 320에서 482km의 속도로 움직이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0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토네이도 앨리라는 이름이 붙은 지역도 있는데 중서부의 10개 주에 걸쳐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토네이도는 어느 주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는 미국의 트라이스테이트 토네이도였어요. 이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관통해 354km를 이동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토네이도였습니다. 보통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경로는 8km를 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국가와 대륙을 휩쓸고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토네이도는 완전한 파괴와 황폐화를 남길 겁니다. 슈퍼셀 뇌우는 어떤가요? 가장 흔하지 않은 유형의 뇌우이지만 가장 위험한 뇌우입니다. 악천후, 강풍, 매우 큰 우박, 심지어 강력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슈퍼셀의 독특한 특징은 중층 저기압이라고 불리는 깊고 지속적인 회전 기류입니다. 슈퍼셀은 잠재적으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소행성 충돌은 지구상의 모든 형태의 생명체도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 방랑자가 충분히 크다면 6600만 년 전의 폭 13km 소행성처럼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행성은 공룡을 포함한 지구 동식물종의 4분의 3을 멸종시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행성의 크기와 접근 속도에 따라 그 충격으로 인해 대규모 화재, 쓰나미, 영원한 겨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겨울 효과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 파편이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 기후를 교란할 때 발생해요. 다행히도 우리는 장비의 도움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지구에 다가오는 대형 소행성을 발견하고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태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용융 가스 공이에요. 가끔씩 태양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 플레어입니다. 태양 플레어는 종종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불리는 것과 함께 발생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이온화된 가스의 거대한 거품입니다.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은 1000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 플레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에요. 단 몇 분 안에 한 번의 태양 폭발로 수십억 톤의 하전 입자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 플레어는 온도가 수백만 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자기장이 일부 지역에서 뒤틀릴 때 이러한 태양 복사가 폭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한순간에 억눌려 있던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죠.
별은 빛과 입자, 그 중에서도 주로 전자와 양성자를 방출합니다. 대부분의 태양 플레어는 몇 분 동안 지속되지만 일부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엑스레이에서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에 따라 태양 플레어를 분류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다면 아주 작은 플레어는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 정도의 태양 플레어는 극지방에서 일시적인 전파 정전을 일으키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X급 태양 플레어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태양 폭풍을 일으키죠. 감마선 시력이 있다면 엄청나게 밝은 섬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섬광은 매일 발생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밝게 비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이러한 섬광은 감마선 폭발이에요. 이 중 하나는 지구의 대기를 쓸어버릴 수 있어요.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 섬광은 아마도 먼 은하계에서 두 개의 별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탄생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매우 밝을 거예요. 지구에서 천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이미 태양만큼 밝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지구의 대기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연 보호막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방사선은 아주 강력해서 말 그대로 대기를 태울 수 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을 생성할 거예요.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지구 표면에 강렬하게 내리쬐 겁니다. 자외선은 바다의 작은 플랑크톤을 멸종시킬 거예요. 플랑크톤은 전 세계 산소의 50에서 70%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산소가 심각하게 부족해져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결국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자외선으로 인해 지구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변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블랙홀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빛조차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주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1500광년 떨어져 있어요. 방황하는 블랙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은 확실히 더 소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블랙홀이 태양계에 들어온다면 지구는 파멸할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괴물을 상대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2020년에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3개의 방황하는 블랙홀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우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약 10억 광년 떨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게다가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언젠가 불량 행성이 지구를 거주 가능 영역에서 벗어나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극궤도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기후는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는 빛과 열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될 거예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인 생명 없는 바위 조각으로 변할 겁니다. 아니면 태양이 팽창해서 붉은 거인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태양계의 거주 가능 영역 전체가 바뀔 거예요. 재앙은 우리 별의 핵에 수소가 부족해지는 것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태양의 핵이 가열되고 밀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 결과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 변화 과정에서 태양은 금성, 수성, 지구를 삼키게 됩니다.